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월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콜로라도에서 뭐 테러 같은 게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콜로라도 이제 볼더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그 인질 석방을 위한 촉구를 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이제 평화 행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평화 행사를 이렇게 또 하는 와중에 누군가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8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FBI에서는 이번 사건을 표적 테러 행위다라고 이렇게 또 규정을 이렇게 또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또 공격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평화 행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중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인질을 이제 빨리 좀 이제 석방을 해줘라. 하마스 무장 조직아 라고 이렇게 미국 이제 콜로라도 이제 볼드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모였을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용의자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화염병을 이렇게 또 던졌다고 합니다. 화염병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플레임 트로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화염 발사기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뭐 만들었나 봐요. 좀 이제 허접하게 이렇게 또 만든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불을 막 뿌렸다고 합니다. 불을 뿌리면서 프리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또 외쳤다, 소리를 이렇게 또 질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용의자를 그 사건 당시에 이렇게 또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체포를 해가지고 그 용의자 정보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 용의자의 이름은 모하메드 사브리 솔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45살이다 45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국적자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2년도에 미국에 이제 비자로 이렇게 또 입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뭐 여행 비자나 이런 것들로 또 온 것 같아요. 이민으로 이렇게 입국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비자로 이렇게 또 입국을 이렇게 또 했다가 이제 내년에 그 비자가 이렇게 또 만료가 돼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불법 체류를 이렇게 또 하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하메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2022년도에 미국에 이렇게 또 들어왔는데 9월달에 망명 신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망명 신청이 뭐 허가가 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이제 지금도 뭐 불법 체류자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포를 이렇게 또 당하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실제로 이제 화염병을 이렇게 또 던지고 그리고 불을 막 이렇게 또 뿌려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인 미수, 폭행, 폭발물 사용 등 이 혐의로 이렇게 또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염병을 이렇게 또 던졌기 때문에 이제 살인 혐의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살인 혐의가 이렇게 또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사망자는 없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8명의 이제 피해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은 52세에서 이제 88세 사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여자 4명, 남자 4명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상의 정도는 좀 이제 약한 뭐 경상에서부터 이제 중상까지 다양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피해자들 중에는 홀로코스트 그때 뭐 생존자도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의 이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Run for Their Life라고 해가지고 하마스에 이렇게 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인질을 빨리 이제 석방 좀 이렇게 또 해줘라 라고 이렇게 평화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시위가 아니라 평화적인 그런 행사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하마스가 이렇게 또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 빨리 좀 이제 풀어줘라 라고 하면서 그냥 걷기 행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이집트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불을 이렇게 또 쏴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제 외무장관은 이거는 순수한 반유대주의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볼더 이 유대인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야, 이거는 진짜 충격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리커버 이렇게 또 하기 위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에서도 이거는 반유대주의 이제 공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서도 워싱턴 DC에서도 이런 이제 비슷한 이제 반유대주의 이제 공격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 라고 이렇게 또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FBI랑 그리고 국토안보부랑 이제 협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수사 중에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상이 이렇게 또 있거든요. 영상을 한번 같이 저랑 보자고요. 여기 이렇게 또 영상을 이렇게 또 보시면은 공원이지 않습니까? 공원에서 이제 우통을 벗은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손에 무슨 뭐 병 같은 거 이렇게 또 들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 화염병 같은 거인가 봐요. 화염병이랑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가스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뿌리면서 막 불을 이렇게 또 뿌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불도 붙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이렇게 했었을 그 당시에 프리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렇게 또 외쳤다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렇게 또 미국에서 이제 테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경찰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붙잡았다고 합니다. 붙잡아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 체포를 이렇게 하는 상태이면서 조사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FBI에서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뭐 불법 체류자이다 보니까 뭐 국토안보부까지 이렇게 또 와가지고 계속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또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더 이제 부풀려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도 이 사망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러면 이럴수록 뭐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더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이거든요. 폭력은 절대 아무것도 이제 해결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폭력적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이제 이해를 시키는 게 가장 좋거든요. 가장 좋은데 그런데 좀 너무나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계속 이렇게 또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좀 이제 둘 다 좀 이제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전쟁이 이제 가장 빨리 이제 끝내야 하는데 전쟁이 이렇게 또 안 끝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니까 좀 이제 너무나 답답하고요. 빨리 좀 전쟁이 이렇게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제는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엄청나게 잘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우크라이나가 1년 반을 이 공격을 이렇게 또 하려고 작전을 1년 반이나 이렇게 또 세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뭐 간첩 같은 것들이 이 러시아로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이 공군 기지들 있지 않습니까? 공군 기지들을 계속 이렇게 또 이 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조사를 해가지고 1년 반 동안이나 이 작전을 이렇게 또 수행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작전의 이름은 스파이더 웹이었다고 하네요. 거미줄이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작전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어제 이 작전을 이렇게 또 실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 이제 공군 기지 근처에다가 이 컨테이너 그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트럭들을 계속 여러 대를 이렇게 또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공군 기지 한 곳이 아니라 러시아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공군 기지가 이렇게 또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폭격기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다가 폭격기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미사일을 엄청나게 잘 떨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폭격기들이 있는 그 공군 기지들 네 곳에다가 근처에다가 이 트럭들을 이렇게 또 뒀다고 합니다. 트럭들을 둔 다음에 어제 원격으로 이 간첩들이 이제 다 이제 러시아로 이렇게 또 빠져나오고 이제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또 간 다음에 이 트럭들에서 원격으로 이제 갑자기 뚜껑이 이렇게 또 열리더니만 드론이 다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대규모 이 러시아 공군기지를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군용기 있지 않습니까? 공군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거의 뭐 폭격기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폭격기들이나 뭐 전투기 같은 것들을 40여 대 이상 이 파괴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와, 진짜 대박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117대의 드론을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중에 이 드론 117대 이 드론들 중에 34%가 이 러시아 순항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에다가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가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폭격기들이 이렇게 또 공격을 당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렇게 또 터졌거든요. 파괴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러시아에 이제 타격을 입힌 그 금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손실 금액이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또 추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7 빌리언 달러이다라고 한다라는 걸 어마무시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드론은 뭐 컨테이너 박스 같은 나무로 이렇게 또 만든 이동식 그 트럭에 이렇게 또 숨겨가지고 러시아로 이렇게 또 밀반입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모든 이 간첩들이 이렇게 또 빠져나온 다음에 원격으로 이렇게 또 열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네 군데 이 공군 기지에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시베리아에 있는 어느 한 뭐 공군 기지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뭐 북서부에 있는 공군 기지, 중부에 있는 공군 기지, 또 다른 뭐 중부에 있는 공군 기지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핵 폭격기나 뭐 폭격기 같은 것들, 뭐 조기 경보기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이렇게 또 수행을 하면서 단 한 명도 다치지를 않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 단 한 명도 이제 다치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굉장히 많은 폭격기들을 이렇게 또 파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작전을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또 지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지휘를 이렇게 또 하면서 1년 반 동안이나 진짜 치밀하게 이렇게 또 계획을 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받은 것은 맞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이 항공기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잘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모든 공격은 이제 격퇴가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폭격기들이 진짜 다 이제 파괴가 됐다라는 게 드론 영상으로 이렇게 또 다 찍혔거든요. 좀 이따 이렇게 또 보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제 주말 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역에다가 472대의 드론이랑 그리고 이제 7발의 이 미사일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대규모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우크라이나는 385개의 드론이랑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격추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 이 격추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랑 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 이스탄불에서 두 번째 평화 협상을 이제 하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다가 진짜 엄청나게 공격을 이렇게 또 가했기 때문에 재산 피해가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70억 달러라고 하면은 7 빌리언 달러라고 하면은 뭐 거의 뭐 10조 정도 되나? 뭐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재산 피해를 이렇게 또 입히면서 폭격기들을 이렇게 잘 이제 파괴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지금 뭐 이스탄불에서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평화협정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로 둘 다 이 공격을 하는 그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협정은 아마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영상을 보시죠. 여기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이게 폭격기가 있는데 그 위를 이렇게 또 날아가지 않습니까? 폭격기를 다 공격을 잘 해가지고 불이 막 타고 있어. 지금도 막 터지지 않았습니까? 폭격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드론에 이렇게 또 날아가가지고 이제 폭격기를 이렇게 또 터뜨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러시아에 있는 4곳의 이제 공군 기지에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 공군 기지에 있는 그 폭격기들이 다 이렇게 또 파괴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70억 달러 규모의 재산 피해가 러시아가 이렇게 또 났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폭격기들이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또 날아가가지고 이제 미사일을 이렇게 또 떨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이런 이제 폭격기들을 잘 이제 표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목표로 이렇게 또 삼아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잘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듯이 러시아 전역에서 네 군데의 이제 공군 기지가 이렇게 기습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무슨 뭐 컨테이너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트럭에 여기에서 드론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야,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드론 진짜 솔직히 말해서 싸잖아요. 뭐 당연히 그냥 보통 사람한테는 비싸지만 이런 전투기나 뭐 폭격기 같은 거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드론은 굉장히 조그마하면서 굉장히 싸거든요. 이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런 드론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폭격기들을 이렇게 다 파괴를 시켰다? 아, 우크라이나 진짜 대박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진짜 요번 공격은 진짜 속이 다 시원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공격을 지휘를 한 직접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또 지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진짜 잘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러시아를 이렇게 또 무력화 시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우크라이나 화이팅.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막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무역 협정을 막 어겼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또 성질을 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무슨 소리냐고 막 또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달러가 지금 약세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에다가 이렇게 또 뭐 무역 협정을 너네들이 이렇게 또 어겼다라고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유럽에다가 대고 이 관세를 이 철강에 대한 관세를 이제 2배를 이렇게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25%에서 50%대까지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다 보니까 어제는 제가 또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럽에서는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이제 철강을 이렇게 또 수출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도 이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이 미국의 무역 전쟁이 또다시 지금 더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지금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도 지금 약세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국제 무역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안전자산을 이렇게 또 찾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 가격이 이렇게 또 상승을 2.6%나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는 이제 증산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오일 가격이 한 3% 정도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 경제 지표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제조업 지수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지수는 이제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이렇게 또 위축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4월 건설 지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도 이렇게 또 약세로 되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무역 전쟁도 이렇게 또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주식이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또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 이 트럼프 대통령, 진짜, 이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또 흔들리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이렇게 또 들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또 움직인다? 자기가 진짜 엄청난 파워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짓들을 더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어쩌면은 오늘 중으로 이제 사임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루머가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 시장의 반응은 좀 이제 잠잠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그냥 루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미국의 주식시장이나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나 뭐 별 다른 반응은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루머가 이 제린 파월 의장이 만약에 사퇴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 루머가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연준의 독립성이 이제 훼손이 되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신호로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면 굉장히 모든 것들이 이제 흔들릴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직까지는 루머이다 보니까 뭐 아무런 것도 이제 사실 확인이 된 것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도 뭐 그냥 아무런 얘기가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루머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제롬 파월 의장이 실제로 사임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제 랠리를 이렇게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금리가 낮아져야지만 미국에 산다. 돈이 이렇게 또 뿌려져야지만 그 수많은 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제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낮춰라라고 이제 파월 의장한테 계속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파월 의장은 우리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한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관세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또 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본 다음에 금리를 내리든지 말든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느린 뭐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어쩌면은 이제 사임을 오늘 중으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 라는 루머가 이렇게 또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주식시장은 랠리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통화 정책은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소리죠. 대통령이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매니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독립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어쩌면은 오늘 중으로 이제 사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오늘은 또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제 사실 확인이 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S&P 500은 마이너스 0.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은 플러스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대고 너네들이 무역 협상을 너네들이 지금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저번 주부터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도 지금 반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너네 이제 미국이 우리들이 한 그 무역 협정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둘 다 지금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관세 협정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또 낮추면서 이제 90일 이제 유예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유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이렇게 또 싸우고 있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 또 전 세계 이 무역 전쟁이 또다시 더 고조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흔들리면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유럽에서도 뭐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철강이 돼가지고 25%에서 이제 50%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린다라고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지금 뭐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캐나다에서도 이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랑 어쩌면은 조만간 이제 통화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막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앞길을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떠한 사람들은
사람들은, 어떤 투자자들은 미국은 어쨌든 간에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막 끌어올리고 있는 반면에, 그런 반면에 지금 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다시 무역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끌어내리고 있으면서 지금 막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백악관 이제 고위 관리자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이랑 이제 통화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어쩌면 실제로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쩌면 이제 통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만약에 통화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요번 주 안에 이제 통화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지난 4월 달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145%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보복 관세로 125%인가 이렇게 또 매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4월 달에는 무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사실상 이제 마비였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번 5월달 이제 중순쯤에 스위스에서 이제 1차 협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부분의 관세를 이제 90일 동안 이렇게 또 유예하기로 이렇게 또 합의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30%로 이렇게 또 내리고, 저번 주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너네가 우리 이제 90일 동안 유예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 합의를 어겼다라고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레어 얼스 있지 않습니까? 희귀 광물 이제 수출을 고의로 지금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 사용 경고를 이렇게 또 내렸다고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서로 또 많은 말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이제 상무부 이제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경제, 무역 마찰을 이렇게 또 유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양국의 경제 관계에 대해 가지고 불확실성과 그리고 불안정성을 미국이 지금 키우고 있다라고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랑 실제로 이제 통화를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무역 협상에 대해 가지고 무역 협정을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불협 화음이 이렇게 또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때 또 얘기를 하다가 또 틀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불확실성은 커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들 중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는 주식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주식들은 무엇이냐? 바로 철강에 관련이 된 주식들이 오늘 20% 넘게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 주에 이 해외에서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는 수입을 이렇게 또 되고 있는 미국에 수입이 되고 있는 그 철강들에 대해 가지고 기존의 25% 이제 관세에서 50%로 이렇게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 철강 업계 이 주식들이 다 일제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 중에 클리블랜드 클리프라고 하는 뭐 철강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철강 기업이 20% 넘게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오늘 22%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스틸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이 회사도 13%가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뉴코르라고 하는 이 철강 이 기업도 1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식 조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이렇게 또 들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관세를 50%대까지 이렇게 또 때렸다가, 그러다가 이제 많은 비판들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 또다시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줄일 수도 있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그 주변의 인물들은 다 알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와가지고 관세, 이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이제 올릴 것이다. 먼저 알았을 거 아니야. 저번 주에 알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철강 주식들 사지 않았을까?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막, 이 철강 주식들 다 올랐잖아요. 다 오르고, 오른 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또 팔고 이제 빠지지 않을까. 야, 트럼프 대통령 주식 조작이 미친 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이렇게 또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저번 주에 펜실베니아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철강의 산업을, 이 미국의 철강의 산업을 더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관세를 50%로 인상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US 스틸이랑 그리고 니폰 스틸이 인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인수를 하는 것인데 합병이 아니고 이거는 파트너십이다 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거 분명히 합병인 것 같은데, 이게 니폰 제철이 미국 철강 이 US 스틸을 주식을 다 이렇게 사는 것이고 55달러에 좀 이제 높게 이렇게 또 사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이 니폰 스틸이 미국 US 스틸을 사면 안 된다, 인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요번에는 파트너십이다 라고 이제 말을 교묘히 바꿔가지고 지금 이거를 다 성사를 시켰습니다. 아마 뒤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돈들이 오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인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인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 미국의 철강 산업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관세를 50% 올리겠다. 그리고 미국 내 철강 산업에 7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 철강 산업에 대한 주식들이 다 일제히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아는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아는 사람들은 저번 주에 다 철강 주식 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주식 조작이 아니고 뭔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이제 유럽에서는, 아니 유럽에서 철강들을 많이 이렇게 수출하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도 이제 철강들을 이렇게 또 많이 수출하는데 이거 갑자기 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제 보복을 하겠다, 보복 조치를 이렇게 또 하겠다.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제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이 미국 철강 산업에 대해 가지고 이제 주식에는 이제 호재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무역, 이 글로벌 무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긴장이 심화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출렁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캐나다에서 지금 보복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 캐나다, 중국 해가지고 모두 다 이제 무역 전쟁이 또 다시 지금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미국 역사상 가장 커다란 이 주식 조작의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이거 그냥 트럼프 대통령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측근들은 어마무시한 돈을 긁어 모으고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두바이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 두바이 초콜릿이 지금 미국 내에서 어마무시하게 인기를 이렇게 또 끌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월마트, 트레이더조, 샥쉑 이런 곳에서 두바이 초콜릿을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놓으면서 이렇게 또 팔고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이렇게 또 끌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픽스 디저트 초콜릿티어라고 하는 그 창업자가 이렇게 또 만든 초콜릿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2021년도에 이 여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이제 임신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임신을 이렇게 또 하면은 또 입맛이 이렇게 또 땡기는 것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신을 하고 있는데 초콜릿이 너무 땡겼대요. 초콜릿이 이렇게 또 너무 땡겼는데, 그런데 그냥 초콜릿이 아니라 그 안에 바삭바삭한 느낌이 있는 초콜릿을 이렇게 또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이 초콜릿을 이렇게 또 만들기로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스타치오 크림에다가 카다이프라고 해가지고 국수 같은 게 있거든요. 얇게 찢은 도우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국수 같은 거야. 그 국수 같은 거를 피스타치오 그 크림이랑 이렇게 또 섞어가지고 초콜릿으로 이렇게 또 감싼 거거든요.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2021년도에 이제 내놨다고 합니다. 내놨는데
이게 갑자기 이 SNS 서비스에서 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초콜릿을 먹었는데 이게 바이럴하게 이렇게 또 퍼졌대요. 바이럴하게 이렇게 또 퍼지면서 2023년도에, 2021년도에 나오고 2023년도에 2년 뒤에 SNS에서 이제 바이럴하게 이렇게 또 인기를 이렇게 또 얻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이렇게 또 얻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어마무시하게 인기가 이렇게 또 많지 않았습니까?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한국은 인기가 벌써 수그러들었죠. 한국은 트렌드가 굉장히 빨라.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가 이 인기 꺼지는 것도 너무 빠르긴 빠른데, 벌써 한 번 갔죠? 한 번 갔는데, 그런데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 두바이 초콜릿이 서서히 인기를 얻다가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또 인기를 얻어가지고 월마트, 트레이더조 이런 곳들에서 수많은 이 디저트를 이렇게 또 파는 곳들에서 이 두바이 초콜릿을 이렇게 또 팔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바이 초콜릿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인기를 얻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게 두바이 초콜릿이지 않습니까? 이 두바이라고 하는 곳은 이 어딥니까? 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바이 초콜릿, 아니 굉장히 좀 이제 고급스러운 거야. 내가 이거를 먹으면은,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부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또 한몫했다고 하네요. 뭐 당연히 맛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색다른 맛도 있고, 그러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이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그 럭셔리한 그런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또 먹으면서 두바이 초콜릿이 이렇게 인기를 얻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SNS 그 바이럴 마케팅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잘 돼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두바이 초콜릿에 이제 처음 만든 곳이 바로 픽스 디저트 뭐 초콜릿 티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픽스 디저트 초콜릿 티어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대량 생산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더 많이 이렇게 또 하이어를 해가지고 손수 직접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지금 채워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기업들이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이런 두바이 초콜릿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뭐 월마트, 뭐 트레이더조 이런 데다가 이렇게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또 팔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런 리테일 스토어들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이 두바이 초콜릿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팔고 있다고 합니다. 크럼블에서도 이렇게 또 팔고 있고, 린드트라고 하는 데서도 이렇게 또 팔고 있고, 스타벅스에서는 뭐 두바이 그 초콜릿 음료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고객에게 이렇게 또 만들어서 뭐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또 스타벅스에서도 인기를 이렇게 얻고 있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두바이 초콜릿 이 트렌드가 18개월 이상 지금 지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두바이 초콜릿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한국은 벌써 갔다. 한국은 너무 빨랐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테슬라 유럽에서 좀 이제 고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노르웨이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도 이제 유럽이기는 유럽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노르웨이에서는 테슬라의 판매가 다시 반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지난 5월 달에 전년 대비 해가지고 213%가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글로벌 테슬라 판매세랑 지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유럽 이제 전역을 본다고 하면은, 유럽 전역에서는 테슬라 판매가 지금 뭐 절반으로 이렇게 또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노르웨이에서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잘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노르웨이에서 테슬라가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판매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새로 이렇게 나오게 된 테슬라 모델 Y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에서 판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다른 유럽 지역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뭐 스웨덴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좀 이제 정치적 발언을 좀 이제 너무 이제 구구적으로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의 이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폭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판매가 유럽에서는 이제 급감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이제 설문조사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응답자들 중에 한 43% 정도는 정치적인 이유로 테슬라를 이제 구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노르웨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노르웨이는 전기차 보조금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세금 감면도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된다고 하고 버스 전용 차로도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노르웨이를 이렇게 또 보면은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르웨이에서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은 굉장히 편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테슬라 말한 게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 전기차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에서는 테슬라 계속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사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 테슬라 모델 Y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유럽의 이제 다른 곳들을 본다고 하면은 노르웨이 말고 이제 다른 곳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판매는 고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BYD 이 새로운 전기차들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가격 경쟁에서 도대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테슬라의 판매량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노르웨이에서는 테슬라를 계속 이렇게 또 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국제 유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를 이제 생산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더 뭐 추가 생산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결정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오늘 유가가 4% 정도 이렇게 또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더 증산을 한다나 만다나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불안하거든요. 뭐 미국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줄 베이비 줄리가 이렇게 또 외치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또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이 유가가 더 이렇게 또 내려갈 수도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증설을 하는 것을 이번에는 이제 멈추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유가는 4% 정도 이렇게 또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골드만삭스나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지금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7월에서 이제 10월까지는 매월 약 41만 배럴 증산이 이렇게 또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여기에서도 지금 전쟁이 더 격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한 다음부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더 격렬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렇게 또 커가지고 지금 이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줄 베이비 줄 해라 그래가지고 유가를 엄청나게 내려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오히려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오르고 있어. 지금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1갤런에 5달러가 지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아니 5달러면은 진짜 옛날에 그 높았을 때랑 굉장히 비슷해. 지금 굉장히 많이 이 기름값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어가지고 아니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더 오르면 어떻게 된다라는 소리야. 진짜 너무나 화가 나는 게 아닌가.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기름값 내려간다라는 건데 기름값이 지금 더 안 내려가고 있어. 진짜 짜증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달러가 지금 약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무역 관세가 다시 이 우려가 이렇게 또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 주부터 이제 철강에 대해 가지고 이 알루미늄들에 대해 가지고 50%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는 지난주 이제 상승을 한 것을 이렇게 또 반납을 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약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다가 대고 이 희귀 광물 너네들이 위반을 했다. 지금 뭐 지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막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비난을 이제 중국에다가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우리는 그런 거 한 거 없다. 우리는 위반을 이렇게 한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너네들이 지금 미국의 무역 협정 같은 것들을 어기고 있다. 라고 하면서 좀 이제 강경 대응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제 조만간 또 이제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랑 이제 전화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긴장을 조금 이제 완화를 이제 시키기는 시켰어요. 시키기는 시켰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막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다시 이렇게 또 약해지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관세 문제가 이제 다시 재점화가 이렇게 또 대모를 해가지고 미국 자산 매도 경향이 지금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다시 이렇게 또 약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달러는 엔화 대비 해가지고 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해가지고 1달러당 142엔을 이렇게 또 이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유로는 0.8%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1유로당 1.1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간에 이 달러 지수는 0.7%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3년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오늘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불안불안한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또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또 요동치고 있으면서 막 올랐다 내렸다 거의 변동이 없고 그러기는 그렇지만 막 올리려고 이렇게 또 했다가도 지금 끌어내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말을 하면 할수록 불안정성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은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 다가오는 것은 한 4개월, 5개월 정도가 이렇게 또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연말쯤에는 좀 더 이제 불안한 뉴스들이 더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뭐 전쟁도 더 격해지고 있고,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이런 테러 같은 것들도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모를 해가지고 더 혼돈 속에 있는 전 세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